자, 이번 시간에는 13번째 주제인 삼각함수의 이 뜻을 한번 배워보도록 할 건데, 자, 우리가 이거 배우기 전에 앞서서 간단히 한번 상기를 시켜보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일반각, 챕터 11에서 배웠던 일반각하고 12에서 배웠던 호도법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각도를 점점 변화시켰었죠. 그죠? 한번 짚어보자면, 우리가 중학교 때는 0도부터 360도까지의 단위만 배웠었고, 거기다가 회전 방향에 따라서 우리가 부호를 붙였었죠. 그죠? 부호를 붙임으로써 회전수를 추가할 수 있게 되었고, 요 범위가 임의의 실수에 대한 도까지 확장이 되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었던 이 호도법을 이용을 하면은 요 각도의 단위가 실수로 바뀌게 된다라고까지 배웠어요. 그죠? 요렇게 해야지 이제 우리가 삼각함수라는 것을 이제 정의를 할 수 있고, 다음 시간에 배울 삼각함수의 그래프까지 확장이 쭉 되거든요. 자, 그래서 요걸 안 상태에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근데 우리가 중학교 때 이거 비슷한 걸로 삼각비라는 것을 이미 배우고 넘어왔는데, 당연히 까먹었을까봐 한번 상기시키는 관점에서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삼각비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짚어보고 본격적으로 삼각함수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다음 그림과 같이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주어져 있어요. 자, 여기에는 직각 표시가 지금 생략되어 있는데 이거는 수정을 해 놓을 테니까 참고를 하시고, 자, 이 상태에서 자, 각 A의 크기가 정확히 고정이 되어 있다면, 일정하다면 이 변들 사이에 B의 값은, 다시 말해서 비율이라고 해석하시도 무방해요. 이 비율 값은 항상 일정하다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크기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하다. 이게 초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직각삼각형이 계속 커져도 이 변들 사이의 비율은 항상 일정하다. 어떤 게 고정이 되면? 각의 크기가 딱 고정이 된다면 이 비율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걸 우리가 중학교 때 닮음을 이용해서 간단히 살펴보고 넘어왔겠죠. 그죠? 자, 이 세 변 사이의 비율을 이렇게 세 가지로 정의를 했습니다. 자, 사인 A라는 것은 무슨 뜻이었냐면 빗변분의 높이, 코사인 A는 빗변분의 밑변, 탄젠트 A는 밑변분의 높이라고 정의를 했었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게, 자, 중학교 때는 변의 비의 값을 우리가 삼각비라고 정의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변의 비율, 자, 이렇게 정의를 하거든요. 중학교 때는. 그럼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건 이번 시간에 요 앞에 변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바뀌는지 초점을 맞추면서 진행을 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중학교 때 이거를 빗변분의 높이, 아니 뭐 밑변분의 높이를 탄젠트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 필기체로 외우는 방법을 아마 배웠을 거예요. 그죠? 혹시 모를까봐 한번 알려주는데, 선생님은 지금까지도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도형이 뒤틀려 있던가 뒤집혀 있을 때는 이 필기체로 많이 하거든요. 자, 우리가 이 사인 앞에 있는 이 S는 필기체로 쓰시면 이런 식으로 쓰죠. 그죠? 요 가운데가 S니까. 그래서 사인을 이렇게 딱 쓰시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빗변분의 높이, 이렇게 해서 사인을 외웠었고, 코사인은 앞에 C가 이렇게 되니까 빗변분의 높이, 탄젠트는 t가 되니까 이렇게 써주시면은 밑변분의 높이, 이런 식으로 외웠을 거예요. 그죠? 이건 간단히 한번 알려드리고 넘어갈 거고, 자, 여기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는 이 삼각 B라는 것은 크기에 관계없이 어디에만 영향을 받는다? 각에만 영향을 받는다. 다시 말해서 각이 고정이 되어 있다면 삼각형의 크기가 계속 작아지던가 계속 커져도 항상 B의 값은 일정하다. 자, 이게 포인트였고요. 자, 그 밑에 우리가 이 삼각 B에 대한 특수각에 대해서 배우고 넘어왔는데, 자, 한 번 더 읊어놨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고요. 자, 우리가 이 각도 0, 30, 45, 60, 90은 우리가 지금부터 삼각함수 단어를 다룰 동안은 계속 등장하고 반복이 되는 거니까 꼭 암기를 하고 넘어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게 좀 편하거든요. 자, 일단은 우리가 그래도 가끔 헷갈리거나 기억이 안 날 경우가 있을 거야. 자, 그럴 때는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요 특수각을 만드는 방법을 기억을 하세요. 자, 60도를 만드는 방법은 정삼각형의 한 내각이 60도잖아. 그래서 정삼각형의 반틈을 딱 자를 거야. 그러면 1대2대 루트 3이다. 자, 요걸 가지고 사인 값, 코사인 값, 탄젠트 값을 그때그때 추출해 내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45도를 만들 때는 정사각형을 반틈으로 딱 자르게 되면은 한 각이 45도인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나오게 될 겁니다. 요거를 이용해서
이렇게 표를 완성시킬 수 있으니까 한 번쯤 해보시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표를 딱 보면서 우리가 이제 삼각 함수를 배우면서 여기들 사이에 숨어 있었던 관계 또한 우리가 수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해지거든요. 자, 어떤 거에 초점을 맞출 거냐면, 자, 0도에서 90도를 딱 봤을 때 우리가 중학교 때 이런 거 한 번쯤은 발견했을 텐데, 사인은 0부터 시작해서 1까지 점점 커지는구나, 다시 말해 증가하고 있구나 라고 했고, 반대로 코사인은 점점 각도가 커질수록 감소하고 있다 라고 어렴풋이는 짐작을 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어떤 게 있었냐면 30도일 때의 값이랑 코사인일 때의 값이랑 얘네 둘이 각도의 합이 정확히 90도라면 그 비율의 값도 정확히 같았다라는 사실까지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어. 여기도 보시면은 얘랑 같고요, 얘랑도 같고, 얘랑도 같고, 얘도 같죠, 그죠? 이렇게 90도가 되면 항상 같은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자,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는 우리가 차차 알아가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그리고 탄젠트 또한 90도일 때는 정의되지 않죠. 요것 또한 어떻게 나중에 표현이 되는지 거기에 목표를 딱 두고 삼각 함수 단원을 학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이제 또 알려줬던 게 하나가 있었는데, 특수각을 원을 이용해서 그리는 방법을 문제를 풀면서 어렴풋이 알려주기는 했거든요. 자, 근데 한 번 더 짚어보고 넘어갑시다. 자, 이렇게 원이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그렸냐면, 자, 요 60도를 한번 작도를 해볼게. 그럼 딱 보시면은 요 정삼각형의 한 변이 있죠. 요 한 변이 반지름이라고 보는 거야. 반지름이 정확히 아래쪽에서 반토막 났으니까 여기다 반토막을 딱 내시고 위로 이렇게 점선을 쫙 찍어주세요. 그럼 만나는 그 점이 있지. 그 점부터 원점을 딱 이어주시게 되면 그게 바로 예쁜 60도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거 사실 자체가 1대1의 루트 3을 이용을 하는 거니까 꼭 기억을 해주시고, 자, 마찬가지로 45도를 작도를 할 때는, 자, 이건 기울기가 1이에요. 그래서 y는 플러스 마이너스 x라는 직선을 이용을 해서 그릴 거거든요. 자, 그래서 만약에 45도를 그리고 싶다 하시면은, 자, 요렇게 y는 마이너스 x를 한번 그려봅시다. 그럼 여기 각도가 45도란 얘기가 되겠죠, 그죠? 우리가 필요할 때 만약에 이렇게 해가지고 135도를 그리고 싶다 하실 때는 이렇게 y는 x, y는 마이너스 x를 이용해서 그린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이번 삼각함수를 학습을 하면서 수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지 거기에 포인트를 맞추고, 자,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드디어 우리는 이제 삼각함수의 뜻에 대해서 이제 배울 준비가 되었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 초점을 앞에서도 얘기를 했듯이 삼각비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삼각비는 정확히 어떤 뜻이었냐면, 자, 삼각형의 각 변에 대한 비율이었다 라고 배웠어. 그지? 어떤 게 고정이 되면? 각도가 고정이 되면. 삼각형의 크기에 대한 영향을 받지 않고 그 각도에만 오로지 영향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배웠었고,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삼각함수라는 걸 배울 거거든요. 자, 얘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시게 되냐면 좌표에 초점을 맞추시면 됩니다. 자, 뭐가 달라진 거냐면 이 삼각비라는 거는 무조건 삼각형이 딱 주어져야 되고, 그죠? 그 직각 삼각형 안에서만 비율을 따졌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되면 문제점이 뭐냐면 이 각도가 90도 이상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니까 이 각도가 제한이 된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지금 저번 시간부터 이어가서 학습을 했던 게 각의 크기를 무한대로 확장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으로는 우리가 함수를 만들 수가 없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요거를 새롭게 정의를 하는 절차가 필요한데, 자, 그게 바로 이번 시간입니다. 자, 정의를 할 때 뭘 사용한다? 좌표를 사용한다. 이제 변이 아니라 좌표로 이제 약속을 할 건데, 자, 그럼 어떻게 약속을 하는지 천천히 한번 살펴봅시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좌표 평면 위에서, 자, x축의 양의 방향을 시초선으로 잡았다라고 나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x축의 양의 방향이라는 얘기는 이쪽이죠, 이쪽. 이쪽을 우리가 지금부터 시초선으로 잡을 거예요. 이것도 앞에서 얘기를 많이 했었죠, 그죠? x축의 양의 방향을 앞으로 시초선으로 많이 잡을 거야. 자, 그때 각 세타가 있다라고 칠게요. 이 세타는 이제 일반 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겠죠, 그죠? 이 세타가 딱 정해지면 거기에 대한 동경은 딱 하나로 정해지겠지, 그지? 이렇게 파란색으로. 각이 정해지면 동경은 무조건 하나였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 동경을 딱 보신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어떤 게 또 하나를 소환을 할 거냐면
원점을 중심으로 한 원 하나를 소환을 할 거예요. 이렇게 검은색 원을 소환을 할 건데, 자, 이 검은색 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r로 둡시다. 자, 그러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게 되냐면 요 시초선이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원과 만나는 점이 하나 생기는 게 보이죠. 그리고 몇 개 생기냐면 무조건 하나밖에 생길 수 없단 말이야. 봐봐, 시초선이 이렇게 돌아가봐. 그러면 항상 교점이 한 개라는 게 보일 거예요. 그죠?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 원의 교점은 한 개라는 사실까지는 알았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새롭게 정의를 할 건데, 자, 보시면은, 자, r분의 y, r분의 x, 그리고 x분의 y의 값은, 다시 말해서, 요 좌표죠. x, y는 좌표고, 요 r은 반지름이야. 요 비율은 r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하나로 정해진다라고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요거를 한번 천천히 설명을 해볼 건데, 자, 한번 이해해 봅시다. 자, 일단은 요 점이 하나로 딱 정해지는 건 맞죠? 그죠? 그러면 x, y는 무조건 하나로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자, 얘는 딱 하나로 정해지는 건 우리가 알겠네. 자, 그럼 우리가 어떤 것만 신경 쓰면 되냐면, 그러면 이 r에 따라서 얘네들이 달라지지는 않을까라고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관계 없다는 걸 한번 닮음을 이용해서 간단히 한번 이해해 봅시다. 자, 그러면 원 하나를 딱 소환해 주시고, 자, 원 하나를 더 그릴 건데, 자, 여기가 반지름이 r이라고 해보고, 만약에 반지름이 길어졌다 해볼게요. 그 비율은 모르니까 a배만큼 커졌다 혹은 작아졌다라고 봐도 되겠죠. 그죠? 작으면 아마 안쪽에 생길 건데 일단 이렇게 두겠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커지게 된다면, 자, 지금 요 점의 좌표를 우리가 x, y라고 뒀으니까 요 점은 x, y가 될 거예요. 자, 그럼 이 점은 a배만큼 늘어났으니까, 그죠? 이 점은, 자, p-라고 둘게. 그럼 얘는 ax, ay라고 설정이 되겠네요. 그럼 반지름의 길이 또한 여기는 r이고 여기는 ar로 이렇게 딱 늘어나겠죠.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자, 우리가 이 표현을 집중해서 딱 볼 건데, 자, 얘는 지금 우리가 하나로 정해지는 건 우리가 캐치를 했고, 그럼 얘랑 얘가 달라지는지를 한번 볼게요. 자, 얘의 뜻은 뭐냐면 반지름 분의 y좌표의 비율. 자, 얘는 반지름 분의 x좌표의 비율이잖아. 한 번씩 찾아봅시다. 자, 그러면 반지름 분의 y좌표의 비율을, 자, 확장을 했을 때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볼 거예요. 반지름이 ar로 늘어났고 y좌표는 ay로 늘어났잖아. 그럼 딱 봤더니 a가 정확히 사라지죠. 결국에 반지름을 확장을 해도 반지름 분의 y의 값도 항상 같아진다. 다시 말해서 r의 값에 관계없이 얘도 일정하다라는 사실을 캐치를 했고, 같은 방법으로 r분의 x도 딱 하나로 정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왜 갑자기 뜬금없이 등장을 하냐면, 자, 봐봐. r의 값에 관계없이 얘네들은 이 세타의 값에 따라서 하나로 정해질 거 아니야. 왜냐면 요 점에 딱 위치를 정해주는 거, 이 동경을 정하는 거는 세타의 크기에 따라서 동경의 위치가 바뀌는 거죠. 그죠? 동경이 이렇게 회전하면서 교점도 움직일 거니까 결국에 이 비율 값을 조정하는 거는 오로지 세타일 겁니다. r의 값에는 관계가 없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되고, 자,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새로운 대응 관계를 하나 만들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함수 만들 때를 생각하면 되거든요. 자, 세타 하나가 딱 생겼을 때 반지름 분의 y좌표, 그리고 반지름 분의 x좌표, 그리고 x좌표 분의 y좌표는 방금 위에서 확인을 했듯이 딱 하나씩만 정해집니다. 다시 말해서 세타가 딱 있으면 이렇게 화살을 딱 쐈을 때 도착 지점이 무조건 하나로만 정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와 같은 대응 관계가 있을 때는 우리가 함수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되면, 이제부터 약속을 하게 되면 이런 관계, 대응 관계는 함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각도를 딱 하나 정하면 요 비율 관계의 값은 무조건 하나로밖에 안 정해지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네들은 함수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딱 보시면은 차례대로 반지름분의 y좌표를 우리가 사인 함수, 반지름분의 x좌표를 코사인 함수, x좌표분의 y좌표를 지금부터 탄젠트 함수라고 새롭게 정의를 할 겁니다. 자, 그리고 기호로 각각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와 같이 약속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결국에 돌고 돌아서 나온 얘기가 뭐냐면, 사인 세타라는 건 뭐냐면 반지름분의 y좌표다라고 알아들으시면 돼요. 삼각 B에서 사인 세타는 뭐였어? 빗변분의 높이라고 우리가 배웠었던 것처럼
사인 함수에 대한 사인은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은 반지름분의 y 좌표다. 코사인 세타는 뭐다? 반지름분의 x 좌표구나 라고 이제부터 약속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래서 우리 어떻게 정의를 하게 되냐면 이런 사인 함수는 어떻게 되냐면 아까 말했듯이 반지름분의 y 좌표를 지금부터 사인이라고 정의를 했으니까 사인 세타라고 하는 것은 이제부터 반지름분의 y 좌표의 비율로 쓸 수 있게 되는 거고, 코사인 세타는 반지름분의 x 좌표로 이제 쓸 수 있게 되는 거야. 항상 비율이에요. 탄젠트 세타는 x 좌표 분의 y 좌표의 비율로 정의를 하는데, 자, 여기서 분모에 0이 되면 안 되니까 x는 0이 아니다가 따라 붙을 겁니다. 그죠? 자, 요렇게 정의를 할 수 있게 되고, 요 세 함수들을 통틀어서 각도 세타에 대한 삼각함수다 라고 정의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돌고 돌아서 쭉 흘러 들어왔는데 결국에 뭐냐면 삼각함수는 좌표가 하나 보이죠. 이 좌표는 어떻게 만들어진다? 동경과 원이 하나가 만들어지는데, 자, 이 원의 반지름의 크기에는 상관이 없어요. 뭐 크게 하셔도 되고 작게 하셔도 돼. 근데 항상 그 교점이 하나가 생기죠. 그 교점의 좌표를 가지고 우리가 새롭게 약속한 게 뭐다? 삼각함수다 라고 보시면 되고, 자, 사인은 뭐다? 반지름분의 y좌표, 코사인은 반지름분의 x좌표, 탄젠트는 x좌표분의 y좌표, 이렇게 배운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 딱 정해놨는데, 자, 삼각함수의 정의라고 하면서, 자, 동경 OP가 나타내는 일반각 세타에 대해서, 자, 동경은 딱 하나로 정해질 거고, 원은 딱 이렇게 정해져 있을 때, 원과 동경의 교점은 딱 하나로 정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딱 봤을 때 반지름분의 y좌표는 사인이라고 하고, 반지름분의 x좌표는 코사인, 그 다음에 x좌표 분의 y좌표는 탄젠트다 라고 정의를 하는 겁니다. 자, 참고로 우리가 앞에서 호도법이란 걸 배웠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삼각함수에 들어갈 각도는 웬만하면 호도법으로 나타낼 겁니다. 그럼 어떤 현상이 발생하게 되냐면, 호도법에는 단위가 라디안이었잖아요. 근데 라디안을 우리가 생략해도 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렇게 생략하게 되면은 요 세타에 들어가는 값은 이제부터 실수라고 봐도 무방할 거고, 당연히 좌표에 대한 비율의 값도 실수가 나오게 되니까 이제부터 삼각함수는 실수에서 실수로의 함수가 되는 겁니다. 자,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앞서서 두 단원에 대해서 학습했던 거고, 결국에 삼각함수는 정의역이 실수, 공역도 실수, 요 실수에서 실수로의 함수가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 멘트를 꼭 외우기가 조금 어렵죠. 그래서 어떻게 삼각비랑 조금 연관을 시키냐면, 자, 봐봐. 선생님이 이거 공부할 때 이렇게 많이 학습을 했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원부터 한번 소환을 해봅시다. 자, 이렇게 원이 있어요. 자, 이렇게 있다 칩시다.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 자, 이렇게 동경이 있다 칠게요. 자, 그때 그럼 이 점이 딱 고정이 됐을 때 이 점을 p, x, y라고 한번 둡시다. 자, 이렇게 있을 때, 자, 요 각도를 우리가 지금부터 세타라고 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걸 학습을 하냐면, 자, 사인 세타, 그다음 코사인 세타, 그리고 탄젠트 세타 이렇게 했을 때 삼각비로도 우리가 간단히 적용할 수 있는데, 자, 하나만 기억하세요. 동경이 딱 교점이 있지. 교점에서 항상 수선의 발을 내릴 건데 항상 기준은 x축입니다. x축에 딱 내려. 이렇게 수선의 발 딱 내릴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예쁜 직각 삼각형이 하나가 만들어지죠. 그때 요 길이가 지금 y좌표 값이 될 거고, 요 길이가 x좌표가 될 거야. 그지? 그럼 이 직각 삼각형에서 삼각비를 추출해 내시면 사인 값과 코사인 값을 바로 추출이 되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도 배울 텐데, 요 y좌표가 만약에 밑에 있다면 음수로 처리를 하는 게 맞고, x좌표가 이렇게 보시면은 얘는 지금 2사분면이니까 마이너스죠. 이런 것도 길이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좌표의 비율이기 때문에 이 삼각형에서 한 변이 약간 마이너스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서 비율을 측정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봐봐. 사인이란 얘기는 이거분의 이거잖아. 필기체 생각하면 빗변분의 높이니까 얘는 r분의 y라고 바로 추출이 돼요. 이렇게. 코사인 세타는 이렇게 c를 뒤집으면 되니까 r분의 x가 될 거고, 탄젠트 세타는 이렇게 t를 그리시면은 x분의 y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죠? 결국에 삼각비를 이용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도 바로 삼각함수까지 확장을 시킬 수 있고, 사실 이렇게 x축에다 이렇게 수선을 발을 내리게 되면 나중에 삼각함수의 부호라든지 각의 변환까지 다 원툴로 해결이 되니까 이걸 좀 기억을 하세요.
동경이 딱 있을 때 교점에서 X축에 딱 수선의 발을 내리고 직각삼각형 하나 딱 만드신 다음에 삼각비를 적용을 하면은 바로 삼각함수로 적용이 되거든요. 요거는 선생님이 이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니까 요걸 기억을 해 두셔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뭐 각자의 나름 방법이 있겠지만 나는 이렇게 했다. 이게 소개만 하고 자 밑에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부터 삼각함수의 값을 한번 구해 볼 건데 자 삼각함수가 정의가 되려면 항상 동경이 있어야 되고 원과의 교점이 하나가 필요하지 그지? 그러면 일단 요 딱 봐봐. 점 P가 12, 마이너스 5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자 한번 소환을 해봅시다. 자 12, 마이너스 5는 X좌표가 12, Y좌표가 마이너스 5니까 대충 요 점에 있겠네요. 그죠? 요 P가 12, 마이너스 5라고 보시면 되겠다. 얘를 좀 옮길게요 위로. 자 이때 이 동경 OP 그럼 동경 OP가 이렇게 지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게 나타내는 각이 이렇게 돌아야 되니까 이게 세타가 되겠지 그지? 이 각도가 이렇게 돼 있을 때 자 다음 값을 구하여라 하고 나왔습니다. 자 그럼 사인 세타부터 구해 봅시다. 사인 세타는 반지름 분의 y좌표야. 그럼 여기서 반지름을 구할 필요가 있겠네요. 그죠? 여기 반지름. 그러면은 x좌표가 12, 여기가 5니까 이 반지름의 길이는 13인 거 우리가 알고 있죠. 그죠? 12, 15, 5, 12, 13. 이 피타고라스 숫자니까 간단히 알 수 있을 거고 그럼 반지름은 13. 자 여기서 중요한 게 y좌표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5가 들어가야 돼서 사인 세타의 값은 마이너스 13분의 5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거는 삼각 B라는 건 항상 양수였잖아. 길이는 양수이니까 그 비율도 항상 양수였는데 자 우리 삼각 함수를 정의를 하면서 이렇게 좌표의 비율, 반지름과의 비율로 정의를 하기 때문에 마이너스도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기억을 해주시고 자 코사인은 반지름 분의 X좌표입니다. 그러면 반지름은 지금 13이고 코사인의 X좌표는 자 12니까 이렇게 써주시면 그대로 되겠죠. 그죠? 자 그럼 탄젠트의 값은 X좌표 분의 Y좌표의 비율이야. 그러면은 X좌표가 지금 12고 Y좌표가 마이너스 5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탄젠트 세타의 값은 마이너스 12분의 5가 나온다 라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자 이해가 됐나요? 아니면 이렇게 좌표가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해도 된다. 아까 선생님이 했던 그 원툴로 한번 해결을 해봅시다. 자 사인 세타가 이렇게 있을 때 아까 얘기를 했죠. X축에다 이렇게 수선의 발을 딱 내리시면 예쁜 직각 삼각형 하나가 딱 보입니까? 이렇게 얘를 가지고 삼각비를 추출해 내셔도 돼요. 자 사인이란 얘기는 이거분의 이거잖아 그지? 요거분의 요거니까 반지름의 길이는 양수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사인의 값은 플러스 13 반지름의 길이는 양수고 자 딱 봤더니 y의 값은 마이너스네 그지? 마이너스 5 해가지고 똑같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코사인의 경우도 이거분의 이거잖아. 그러면 13분의 요 x좌표는 지금 양수니까 12 그대로 오겠죠.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 자, 탄젠트 같은 경우는 이거분의 이건데 자 x좌표는 지금 12고 그죠? y좌표는 마이너스 5니까 여기 요 길이가 마이너스 5라고 보면서 삼각비를 적용을 하시면 이렇게 삼각함수도 추출이 됩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항상 기억을 해주시고 자 여기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건 봐봐. 우리 이 다음에 학습할 내용도 똑같이 적용이 될 텐데 자 사인 세타를 딱 보시면은 반지름은 어차피 양수니까 관계가 없어요. 결국에 사인 세타는 y좌표와 관계가 있고 코사인 세타는 x좌표와 관계가 있고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는 우리가 기울기를 뜻하죠. 다시 말해서 이 동경의 기울기와 관계가 있다 라고 보시면 다음에 배울 내용이 조금 더 이해가 편할 겁니다.